이걸 나보고 차고 다니라고? 창피하게. 응? 내가 학생이야? 우리 아들은 아직 어린데. 당신은 누구세요? 너가 추울 것 같아 덮어주려고 그랬는데. 일어났구나. 딸이 된 며느리.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 안에서 점점 식어가던 그 겨울 아침을.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지연아.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순간 슬프기보다 따뜻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나를 딸이라고 부르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를. 우리의 시작은 따뜻하지 않았다. 전혀. 내가 처음 어머니를 만난 건 남편 민준과 결혼하기 2달 전이었다. 민준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 엄마 좀 강한 분이야. 그래도 마음은 따뜻하거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순진하게도 어머니 최순자 씨, 그의 73이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분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낸 그 세월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진 분이었다. 눈매가 날카롭고 목소리가 단호했다.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처음에는 거의 없었다. 첫 인사를 드리던 날, 나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갔다. 갈비찜에 잡채에 식혜까지.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반듯하게 인사를 드렸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더니 짧게 말씀하셨다. 민준이가 좀 더 잘 고를 줄 알았는데. 민준이 황급히 끼어들었지만 나는 이미 들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어색하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결혼 후에도 어머니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새벽같이 어머니 댁으로 갔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설거지를 했다. 온종일 부엌에 서 있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 대신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전이 왜 이래? 기름이 너무 많잖아. 나물이 짜네. 간도 제대로 못 봐? 민준이 어렸을 때는 내가 이것보다 훨씬 잘했는데. 민준은 눈치를 보며 내 손을 살짝 쥐어주었다. 그게 그의 위로였다. 나는 그걸로 버텼다. 어머니가 나를 가장 싫어하셨던 건 아마도 이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가 민준이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내가 먼저 달려가 웃는 것을 어머니는 탐탁지 않게 보셨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너 내 아들한테 너무 달라붙지 마라. 보기 안 좋아. 나는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에 혼자 울었다. 소리 없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그렇게 5년이 흘렀다. 나는 참았다. 이유가 있었다. 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안쓰러웠다. 혼자서 아들 하나 붙들고 평생을 살아온 그 외로움이 나는 보였다. 강한 척하는 그 눈빛 뒤에 숨어 있는 것이. 그래서 나는 버텼다. 언젠가는 하고, 언젠가는 이분이 나를 볼 날이 오겠지 하고. 그런데 결혼 6년째 되던 해 가을 사건이 하나 터졌다. 지금도 생각하면 손이 떨리는 그날. 그의 추석은 유독 길었다. 연휴가 닷새였고 나는 닷새 내내 어머니 댁에 있었다. 민주는 회사 긴급 출장이 생겨 둘째 날부터 자리를 비웠다. 어머니와 나 단둘이 남은 것이다. 아침마다 밥을 지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에 고등어 조림에 깍두기까지 새로 담갔다.
어머니는 식탁에 앉으셔서 한 숟가락 드시더니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으셨다. 자, 딱 한마디였다. 나는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싱겁게 할게요 라고 말하며 다시 밥상을 차렸다. 다음 날은 더 조심해서 간을 맞췄다. 어머니는 또 한 숟가락 드시고 수저를 내려놓으셨다. 싱겁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그래도 웃었다. 문제는 사흘째 되던 저녁이었다. 어머니 댁 서랍을 정리하다가 내가 실수로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첩을 떨어뜨렸다. 사진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다. 나는 황급히 주워 담았다. 그런데 그중 한 장이 찢어지고 말았다. 아주 작게 모서리 끝이 살짝.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20몇 살쯤 되어 보이는 어머니가 누군가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제가 실수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어머니의 눈이 그 사진으로 향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낮고 단단하고 차가웠다. 이게 뭐야?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정리하다가 그만. 정리? 누가 건드리래? 어머니 댁이 좀 더 깨끗하게. 닥쳐. 나는 굳어버렸다. 내 집에서 내가 뭘 마음대로 건드려? 내 집이야, 여기가? 남의 집 물건을 찢어놓고 정리를 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결혼할 때부터 알아봤어. 집안도 변변찮고 배운 것도 없고 민준이가 왜 하필이면 너 같은 애를 데려왔는지 나는 지금도 모르겠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고개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말하지 마. 내 목소리 듣기 싫어. 그냥 가. 오늘 그냥 가버려. 나는 어머니 댁 문을 나서며 계단에 주저앉아 버렸다. 명절 연휴 사흘째 저녁.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고 다른 집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가 진했다. 민준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멈췄다. 민준은 지금 출장 중이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곤란하겠나. 나는 폰을 내려놓고 그냥 거기 앉아 있었다. 한참을. 그러다 문득 생각했다. 저 안에 어머니 혼자 계신다. 추석 연휴에 명절 내내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아들은 출장이고 며느리는 쫓아냈고 어머니도 외로우시겠구나.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나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를 보더니 굳은 얼굴로 말씀하셨다. 왜 또 왔어? 어머니, 저녁 아직 안 드셨잖아요. 제가 차려드리고 갈게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냥 문을 열어두고 안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그걸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밥을 먹었다. 어머니는 끝까지 말씀이 없으셨다. 하지만 밥을 다 드셨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늘 이유를 만들어 나를 몰아붙이셨다. 내가 어머니 댁 청소를 하면 왜 남의 집을 건드려? 내가 하지 않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 꼴을 이렇게 내버려둬? 내가 전화를 자주 드리면 귀찮게 왜 이렇게 전화해? 뜸하게 드리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연락도 안 해? 어떻게 해도 틀렸다. 나는 가끔 민준에게 말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민준은 늘 같은 말을 했다. 그냥 좀 참아. 원래 그런 분이야. 나는 그 말이 싫었지만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결혼 7년째 되던 봄이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다. 나는 마침 친구와 전화 중이었고 어머니가 오시는 줄 모르고 현관을 열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웃으며 통화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눈이 차갑게 가라앉으셨다. 아들 밥은 먹었어? 네, 아침에 차려드렸어요. 몇 시에? 7시쯤요. 민준이 출근이 6시 반인데 7시에 밥이 무슨 소용이야.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민준은 요즘 7시에 출근한다. 내가 말하려는 순간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다. 전화는 잘도 하고 있네. 남편 밥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한마디를 더 하셨다. 너 같은 며느리는 내 아들한테 맞지 않아. 처음부터.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차를 끓였다. 손이 떨렸다. 처음부터 맞지 않는다. 그 말이 7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렇게 아팠다.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잠깐 눈을 감았다. 괜찮아. 괜찮아, 이지연. 그리고 웃으며 거실로 나갔다. 어머니, 차 드세요. 어머니는 찻잔을 받으시며 나를 보셨다. 그 눈빛에 뭔가 스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게 뭔지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그로부터 석 달 후였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른 오후였는데 목소리가 이상했다. 떨리고 있었다. 지연아. 어머니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어머니는 늘 나를 너라고 불렀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나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 네. 길을 나왔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다 낯설고.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빨라지는 게 들렸다. 나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다. 어머니는 집에서 3블록 떨어진 약국 앞에 서 계셨다. 20년을 사신 동네였다. 눈 감고도 걸어 다니시던 그 골목에서 어머니는 길을 잃으셨다. 내가 달려가 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어머니는 전봇대 옆에 작게 웅크리고 서 계셨다. 그 강하고 단단하던 분이 겁먹은 아이처럼 작아져 있었다. 어머니. 내가 부르자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 보았다. 어머니의 눈물을. 지연아, 나 무서웠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 손을 잡았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다. 이렇게 손이 작으셨나? 7년 동안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던 손이었다. 병원은 다음 날 갔다. 민준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퇴근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오늘 마감이 있어서. 나는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다. 내가 모시고 갈게. 미안해, 지연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신경과 대기실은 조용했다. 어머니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다. 나는 옆에 앉아 접수 서류를 작성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창피하다. 뭐가요, 어머니? 며느리한테 이런 꼴 보이는 게. 나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창피한 거 없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냥 창밖만 보셨다. 나는 다시 서류를 작성했다. 의사 선생님은 젊고 차분한 분이었다. 검사 결과를 보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초기 치매입니다. 어머니가 굳으셨다. 지금은 초기라 일상생활은 가능하세요. 하지만 혼자 계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가족분들이 자주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나를 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있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창문 쪽을 보고 계셨다.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보았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초기라고 했잖아요. 초기가 뭔지 알아. 결국엔
어머니가 말을 흐리셨다. 나는 잠깐 신호등 앞에 차를 세우고 어머니 손을 살며시 덮었다. 어머니, 저 있잖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손을 빼지도 않으셨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어머니 댁에 갔다. 아침 8시면 어머니 댁 초인종을 눌렀다. 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병원 스케줄을 확인했다. 어머니는 처음엔 여전히 차가우셨다. 네가 왜 와? 네 집이나 가. 밥 드셔야죠, 어머니. 나 혼자 먹을 수 있어. 알아요. 그냥 같이 먹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약 먹는 걸 잊으셨다. 내가 챙겨드리려 하자 손을 쳐내셨다.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니, 오늘 점심약 아직 안 드셨어요. 먹었어. 안 드셨어요. 제가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잠깐 멈추셨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약을 받으셨다. 나는 물 한 컵을 함께 드렸다. 어머니는 약을 삼키시며 창밖을 보셨다. 그 옆모습이 그날따라 유독 쓸쓸해 보였다. 어느 날 오후였다. 어머니 댁에 들어서는데 거실 끝까지 탄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다. 나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가스불 위에 냄비 하나가 올라가 있었다. 안에 있던 물이 이미 다 증발하고 냄비 바닥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불을 끄고 냄비를 내렸다. 뜨거운 손잡이에 손이 대었지만 그것보다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얼굴로. 어머니, 물 올려놓으셨어요? 응, 라면 끓이려고. 언제 올려놓으셨어요? 조금 전에. 조금 전이 아니었다. 냄비 바닥이 저렇게 타려면 적어도 30분은 지나야 했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냄비가 탔어요. 불 끄는 걸 잊으셨나 봐요. 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내가 잊었다고? 내가 하려고 했어. 내가 왜 꺼? 어머니, 위험해요. 불이 날 뻔했어요. 안 났잖아. 목소리가 높아지셨다. 나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았다. 괜찮다고 다그쳐봤자 어머니 자존심만 상하실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탄 냄비를 물에 담갔다. 시커멓게 눌어붙은 냄비 바닥을 보며 손이 조금 떨렸다. 오늘 내가 안 왔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싫었다. 한참 후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소파에 앉으신 어머니가 말씀이 없으셨다. 나는 슬그머니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보고 계셨다. 그 옆모습이 유독 작아 보였다. 나는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라면 드시고 싶으셨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라면을 끓이면서 귀를 기울였다. 거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독백 같은, 혼잣말 같은. 내가 그걸 잊었나? 어머니가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행주를 꽉 쥐었다. 어머니도 알고 계신 거다. 자신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그게 무섭고 창피하고 서러우신 거다. 나는 그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렸다. 라면이 끓는 동안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걸 억지로 참았다. 울면 안 됐다. 어머니 앞에서 울면 어머니가 더 힘드실 테니까. 라면을 들고 나왔더니 어머니가 나를 보셨다. 계란 넣었어? 네, 어머니. 파도? 파도 넣었어요. 어머니가 말씀 없이 젓가락을 드셨다. 한 입 드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다. 맛있네. 그 두 마디가 그날 내가 받은 가장 큰 위로였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어머니 댁 가스레인지에 잠금 장치를 달았다. 어머니가 혼자 가스를 켜지 못하도록. 어머니는 처음에 버럭 화를 내셨다. 이게 뭐야? 내 집에서 내가 가스도 못 켜? 어머니, 제가 와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내가 혼자 못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제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 나를 노려보시다가 방으로 들어가셨다. 소리 없이 문을 닫으셨다. 소리 없이 닫는 게 오히려 더 서운하게 느껴졌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잠깐 눈을 감았다. 어머니는 지금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우실까. 평생 혼자서 다 해내신 분이 이제 가스 하나도 마음대로 못 켜신다는 게. 나는 한참 앉아 있다가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저 들어가도 돼요? 대답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다. 나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다. 나 나중에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때도 제가 있을게요. 어머니, 저 안 가요. 진짜로. 어머니는 대답 대신 창밖을 보셨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어머니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는 걸. 힘을 조금 내려놓으신 걸. 그 무렵 처음으로 민준과 크게 다퉜다. 어느 저녁이었다. 민준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연아, 나 오늘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 나는 하던 설거지를 멈췄다. 왜? 엄마 상태가 점점 심해지잖아. 냄비 사건도 그렇고 혼자 두기가 너무 불안해. 전문적인 데서 모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싫어.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왔다. 민준아, 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면 얼마나 무서우실 것 같아. 어머니 좋은 날 있잖아. 선명하게 다 기억하시는 날. 그날 낯선 곳에서 눈을 뜨시면 어머니 얼마나 힘드실까. 나쁜 날은 또 어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이면 얼마나 두려우실까. 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가 평생 혼자 사셨잖아. 진짜 혼자. 그 외로움 내가 봤어. 지금 이제야 겨우 마음이 조금 열리고 있는데 거기다 요양원을 보내? 그래도 너 건강히. 나 괜찮아. 안 괜찮잖아.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연아, 나도 알아. 내가 힘든 거.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나 다 보여. 나는 잠깐 말을 잃었다. 나는 그게 더 미안해. 엄마한테 잘 못해준 것보다 너한테 이 짐을 지게 한 게 더 미안해. 민준의 눈이 붉어졌다. 나는 한참 민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민준아, 나 짐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야. 어머니가 불쌍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혼자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볼게. 근데 진짜 힘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꼭 안았다. 나는 그 품에서 잠깐 눈을 감았다. 사실 나도 많이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다. 그날은 유독 바쁜 날이었다. 오전부터 밀린 일들이 쌓여 있었고 어머니 댁에 가는 시간이 자꾸 늦어졌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가 넘어 있었다. 보통이라면 오전에 어머니 댁에 도착해 있어야 했다. 서두르면서 가방을 챙기는데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지연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 파출소 김경이라고 합니다. 최순자 어르신 보호자 되시나요? 심장이 내려앉았다. 네, 제가 며느리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어르신이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 걸
근처 주민분이 발견하셔서 저희 파출소로 모시고 오셨어요. 어르신 목에 연락처가 적힌 명찰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명찰. 나는 그 순간 멍하니 서 있었다. 명찰을 만든 건 2달 전이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길을 잃고 나서 나는 조용히 작은 명찰 하나를 만들었다. 하얀 플라스틱 명찰에 이렇게 새겼다. 최순자, 연락처 010. 어머니 몰래 만들어서 어머니 외출복 코트 안쪽에 달아두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발견하셨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차가웠다.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연락처 달아드린 거예요. 내가 어린애야? 이름표를 달아?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창피하게. 이걸 나한테 달아줘? 어머니는 명찰을 코트에서 잡아 뜯으셨다. 그리고 방 안으로 가져가시더니 툭 던지셨다. 방 한쪽 구석에 나뒹구는 명찰을 나는 아무 말 없이 주었다. 그리고 어머니 화장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세워두었다. 언젠가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두었다. 그런데 파출소 경위가 말했다. 어르신 목에 명찰이 있었어요. 목에. 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어머니가 그걸 꺼내 목에 걸고 나가셨구나. 아무도 없을 때 창피하다고 던져버리셨던 그 명찰을 혼자 외출하실 때 몰래 꺼내서 걸고 나가셨구나. 나는 한동안 말을 못했다. 여보세요? 이지연 씨? 아, 네. 죄송해요. 지금 바로 갈게요. 파출소는 어머니 댁에서 버스로 4정거장이나 떨어진 곳이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셨는지 알 수 없었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구석 의자에 앉아 계셨다. 어머니 옆에 젊은 경찰관이 앉아서 귤을 까드리고 있었다. 어머니, 내가 부르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보시더니 표정이 무너졌다. 지연아, 그 2글자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지. 안도와 부끄러움과 그리고 반가움이.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나는 어머니 앞에 쪼그려 앉아 어머니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얼마나 오래 밖에 계셨던 걸까? 경찰관이 조용히 귀띔해 주었다. 어르신이 1시간 넘게 헤매고 계셨대요. 지나가던 분이 발견하셨는데 많이 떨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 그 1시간 동안 어머니 혼자 낯선 골목을 헤매고 계셨던 거다.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나는 경찰관에게 인사를 드리고 어머니를 부축해 일어났다. 집에 가요, 어머니. 밖으로 나오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미안하다. 어머니, 괜찮아요. 너 바쁠 텐데. 안 바빠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차에 타고 어머니 댁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어머니가 창밖을 보시다가 조용히 코트 안쪽을 더듬으셨다. 명찰을 확인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모른 척 앞을 보았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이거 내가 만든 거잖아. 네. 창피하다고 했는데. 네. 근데 어머니가 말을 잠깐 멈추셨다. 오늘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나는 차를 세우고 잠깐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명찰을 손으로 꼭 쥐고 계셨다. 조그맣고 하얀 플라스틱 명찰을. 어머니, 앞으로 외출하실 때 꼭 걸고 나가세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다시 앞을 보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민준에게 전화가 왔다. 오늘 파출소 갔다며.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는?
놀라셨는데 괜찮으세요? 민준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나는 운전을 하며 말했다. 민준아, 있잖아. 응? 어머니 명찰 기억해? 내가 만들었다가 어머니한테 혼난 거. 응, 기억해. 오늘 어머니가 그거 걸고 나가셨대.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몰래 걸고 나가신 거야. 한참 침묵이 흘렀다.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젖어 있었다. 그랬구나. 응. 엄마가 많이 무서우신가 봐. 당신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말은 못 하시잖아.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니까. 지연아. 응. 나 대신 엄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진짜로.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나도 어머니 곁에 있어서 좋아.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 어느새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였다. 어머니 댁에 들어서는데 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먼 곳을 보고 계셨다. 텔레비전도 켜져 있지 않았고 라디오도 없었다. 그냥 서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다. 눈빛이 이상했다. 아주 먼 곳에 가 계신 눈빛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나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 학생이야? 나는 순간 멈칫했다. 기억이 아주 오래전으로 가 있으셨다.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네, 학생이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소파에 천천히 앉으셨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나도 학교 다닐 때가 좋았는데 선생님 되고 싶었어. 나 국어 선생님.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선생님. 왜 못하셨어요? 집이 가난했어. 학교를 더 다닐 수가 없었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 들어갔어. 공장에서 남편 만났고 결혼했고 애 낳고. 선생님은 못 됐지만. 어머니. 응. 저한테 책 읽어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잠깐 나를 바라보시다가 작게 웃으셨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소녀 같은 웃음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시집 하나를 꺼냈다. 늘 가지고 다니던 책이었다. 어머니께 드렸더니 어머니가 천천히 받아드셨다. 표지를 쓰다듬으시더니 한 장을 펼치셨다. 그리고 조용히 읽기 시작하셨다. 목소리가 낮고 천천히 흘렀다. 나는 눈을 감고 들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구나. 이 목소리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셨다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 되셨을까? 어머니가 읽다가 멈추셨다. 이 시 좋네. 어떤 거요? 어머니가 시집을 내 쪽으로 기울여 보여주셨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머니가 그 구절을 손가락으로 짚으시며 말씀하셨다. 맞는 말이야.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는 거. 나는 너를 오래 못 봤어. 이제야 보이는데. 그 말이 가슴 깊은 데서부터 울렸다. 나는 어머니 손을 가만히 덮었다. 어머니는 손을 빼지 않으셨다. 그날은 유독 힘든 날이었다. 어머니 상태가 특히 안 좋은 날이었다. 오전 내내 나를 못 알아보시면서 소리를 지르셨고 밥도 안 드시겠다고 하셨고 약도 뱉어버리셨다. 나는 3시간을 달래고 어르고 설득했다. 결국 약을 드시게 하고 죽 한 그릇을 드시게 하고 나서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그리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천장을 보았다. 눈물이 났다. 막으려 했는데 이번엔 막아지지 않았다. 소리가 나면 안 됐다.
어머니가 들으시면 안 됐다. 나는 수건을 꺼내 입을 막고 울었다. 흔들리지 않으려 했는데 어깨가 떨렸다. 힘들어서이기도 했고 어머니가 나를 못 알아보실 때의 그 낯선 눈빛이 무서워서이기도 했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막막함 때문이기도 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준이 좀 더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서운함도 있었다.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도. 나는 수건에 얼굴을 묻고 한참 울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얼마쯤 지났을까? 울음이 멈췄다. 나는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을 보았다. 눈이 빨갰다. 찬물을 손에 담아 눈에 댔다. 그리고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말했다. 속으로, 이지연 괜찮아. 할 수 있어. 어머니 아직 여기 계시잖아. 나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 거실로 나왔더니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고 계셨다. 지연아, 어디 있었어? 화장실 다녀왔어요. 어머니가 내 얼굴을 보셨다. 눈이 왜 그래? 눈에 뭐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물으실 것 같았는데 그냥 말씀하셨다. 밥 줘. 네, 어머니. 금방 할게요.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작게 웃었다. 그 퉁명스러운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다. 어머니가 나를 찾으신다는 게 그게 좋았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가 며칠째 씻지 않으셨다. 욕실에서 넘어지신 이후로 어머니는 혼자 욕실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셨다. 그렇다고 내색은 하지 않으셨다. 그냥 안 씻으셨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어머니,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됐어. 따뜻하게 물 받아드릴게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어머니. 어머니가 나를 보셨다. 눈빛이 흔들렸다. 자존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씀드렸다. 제가 뒤에서 잡고 있을게요. 넘어지면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아주 천천히 일어나셨다. 욕실에서 나는 어머니의 등을 밀었다. 처음이었다. 어머니 등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도. 등에 세월이 담겨 있었다. 굽은 어깨, 얇아진 피부, 오래된 흉터 하나. 어머니, 이 흉터는요? 응? 아, 그거. 민준이 낳다가 생긴 거야.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다들 그랬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담했다. 남편은 밖에서 기다렸고 나 혼자 나왔지. 그때는 남자들이 들어오질 못했으니까. 무서우셨겠어요. 무서웠지. 근데 애 얼굴 보는 순간 다 잊어버렸어. 어머니가 잠깐 말을 멈추셨다. 민준이가 그렇게 작았어. 손가락이 이만했는데. 어머니가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아주 작은 크기를 만들어 보이셨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며 천천히 등을 밀었다. 민준이 낳고 나서가 더 힘들었어. 남편이 바빠서 집에 잘 없었고, 애는 밤마다 울고. 어머니 혼자 다 하셨어요? 혼자지 뭐. 시어머니가 가끔 오셨는데 그분도 여든이 넘으셔서. 어머니가 피식 웃으셨다. 내가 시어머니 모시면서 애도 키웠어. 나는 그 말에 손을 멈췄다.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갓난아이를 키웠다. 그 시절 어머니는 얼마나 지치셨을까. 힘드셨겠어요, 어머니. 힘들었지. 근데 어떻게. 해야 하니까 했지. 해야 하니까 했다. 평생 그 말 하나로 살아오신 분이었다. 나는 다시 천천히 등을 밀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따뜻하다. 네. 물이. 따뜻하네. 나는 그 말에 목이 메었다. 제가 잘 맞췄죠, 어머니.
어머니는 대답 대신 눈을 감으셨다. 그 얼굴에 긴장이 풀려 있었다.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는 얼굴이었다. 욕실에서 나와 어머니 머리를 말려드리는데 어머니가 거울 속에 나를 보셨다. 지연아. 네. 너 딸 있어? 아니요, 어머니. 딸 하나 낳아. 딸이 좋아. 어머니는 딸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지. 어머니가 거울 속에서 나를 보셨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러웠다. 딸 있으면 좋겠더라. 나이 들어서. 나는 다시 드라이어를 들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어머니, 저 있잖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거울 속에서 눈을 감으셨다. 편안하게. 드라이어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나는 어머니 흰머리를 천천히 말리면서 생각했다. 이분이 딸을 원하셨구나. 평생 아들 하나만 붙들고 사시면서 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또 생각했다. 나는 어머니한테 딸이 될 수 있을까?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처럼. 어느 날 어머니가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셨다. 내가 들어섰더니 소파에 앉아 무릎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고 계셨다. 어머니, 뭐 보세요? 응, 이것 좀 봐봐. 나는 옆에 앉아 사진첩을 함께 들여다보았다. 첫 장에 젊은 시절 어머니가 있었다. 앳되고 수줍어 보이는 얼굴로 한 남자와 나란히 서 있었다. 신혼 시절인 것 같았다. 이분이 아버지세요? 응. 잘생기셨네요. 그랬지. 어머니가 그 사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으셨다. 이때 행복했어. 짧았지만. 얼마나 사셨어요, 아버지가? 42. 민준이 12살 때. 위암이었어. 어머니가 40이셨을 때네요. 40이었지. 젊었어. 어머니가 사진첩을 천천히 넘기셨다. 결혼식 사진이 나왔다. 어머니가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 결혼식 때 정말 예쁘셨다. 그랬나? 어머니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셨다. 그때는 뭐든 될 것 같았어. 남편이랑 둘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목소리가 잠깐 가라앉았다. 근데 일찍 가버렸지. 혼자 남겨진 거야. 애 하나 달랑 데리고. 40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한참 후에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다. 지연아, 너도 사실 힘들었지? 나한테. 힘들었어요. 그렇겠지. 근데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는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어떻게? 눈빛이요. 어머니 눈에 늘 외로움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냥 사진첩을 내려다보셨다. 한참 후에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다. 맞아. 그 한마디가 고백처럼 들렸다. 평생 강한 척 사셨던 분의 처음이자 마지막 고백. 나는 어머니 손을 가만히 덮었다. 어머니는 손을 빼지 않으셨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사진첩을 함께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어머니 댁 앞 작은 공원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벤치가 있었다. 어느 날 내가 어머니와 함께 공원 산책을 나갔다. 어머니가 좋은 날이었다. 공원 벤치에 동네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셨다. 우리를 보시더니 한 분이 말씀하셨다. 아이고, 최 여사. 오랜만이에요. 며느리예요? 참 자주 와요. 참 좋은 며느리다. 요즘 이렇게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복 받을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우리 며느리예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우리 며느리. 어머니가 처음으로 남들 앞에서 나를 우리 며느리라고 하셨다. 7년 만에 처음이었다. 할머니들은 당연한 듯 웃으셨지만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벤치에 앉으셨다. 여기 햇볕 좋네. 나는 어머니 옆에 앉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이었다. 우리 며느리. 그 두 글자가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하게 들렸다. 어느 겨울 오후였다. 어머니가 오랜만에 좋은 날이셨다. 눈빛이 맑고 말씀도 또렷하셨다. 나는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다. 어머니, 오늘 시장 갈래요? 오랜만에. 어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시장? 네. 어머니 좋아하시는 호떡도 있고요. 어머니 눈이 조금 반짝였다. 날이 춥지 않아? 제가 꼭 붙어 있을게요. 따뜻하게 입고 가요. 어머니는 손자색 코트를 입으셨다. 나는 어머니 목에 목도리를 둘러드렸다. 어머니가 거울을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내가 왜 이렇게 늙었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예쁘신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어머니가 살짝 웃으셨다. 그 옆모습이 좋았다. 시장은 따뜻하고 시끌벅적했다. 어머니는 내 팔을 꼭 잡고 걸으셨다. 호떡 가게 앞에 멈췄다. 우리는 호떡을 하나씩 들고 시장 한쪽에 서 있었다. 어머니가 한 입 드시더니 말씀하셨다. 이거 민준이 어릴 때 자주 사줬는데. 어머니랑 민준이 여기 자주 오셨어요? 응. 학교 끝나면 데리러 와서 여기 들렀어. 호떡 하나씩 들고 집에 갔지. 어머니가 멀리 시장 골목을 바라보셨다. 민준이가 그때 참 좋았는데. 지금도 좋잖아요, 어머니. 그렇지. 근데 어릴 때는 달랐어. 내 손 꼭 잡고 다녔거든.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호떡을 먹었다. 이런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였다. 어머니가 내 팔을 놓으셨다.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하셨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지? 시장이에요, 어머니. 저랑 같이 왔잖아요. 당신 누구야?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민준 어릴 때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었다.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지연이? 모르는데. 우리 민준이 어딨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 지연이에요. 나. 모르는 사람이 왜 잡아? 나는 빠르게 민준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다른 손으로 어머니를 부드럽게 붙잡았다. 어머니, 무섭지 않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어머니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다. 나는 어머니를 자극하지 않으려 손을 살짝 풀었다. 하지만 놓지는 않았다. 어머니, 우리 집에 가요. 따뜻한 데 가서 앉아요. 어머니가 흔들렸다. 그러다 갑자기 울음이 터지셨다. 무서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집에 가고 싶어. 나는 어머니를 안았다. 시장 한복판에서 어머니,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내 품에서 아이처럼 우셨다. 나는 어머니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다. 얼마쯤 지났을까? 어머니가 눈을 뜨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다. 지연아. 맑은 목소리였다. 네, 어머니. 아까 내가 또 그랬지. 괜찮아요. 창피하다. 창피한 거 없어요. 어머니가 창밖을 보셨다. 나 나중에 더 심해지면 그때도 이렇게 옆에 있어줄 거야? 나는 신호등 앞에 차를 세우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저 안 가요.
어머니가 나를 보셨다. 진짜야? 진짜요. 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보셨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씀하셨다. 고마워. 그날은 어머니가 맑으셨다가 흐려지셨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셨다. 어머니가 잠드신 후 나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간밤에 어머니 전화를 받느라 2시간밖에 못 잔 탓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인기척에 눈을 떴다. 어머니가 내 앞에 서 계셨다. 손에 담요가 들려 있었다. 나를 보시더니 어머니가 당황하신 듯 뒤로 물러나셨다. 깼어? 어머니, 이 담요. 춥겠다 싶어서. 어머니가 창밖을 보셨다. 자는데 깨우기 뭐해서. 나는 담요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방 침대에 있던 담요였다. 어머니가 직접 가져다 덮어주신 거였다. 어머니, 배고프지? 밥 해야 하는데 가스를 못 켜니까. 어머니가 일어나시며 퉁명스럽게 말씀하셨다. 나는 담요를 꼭 안았다. 아직 따뜻했다. 어머니 방에서 가져온 담요라 어머니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신 게 이 담요 한 장이 그 7년을 다 녹여버리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어머니의 치매는 조금씩 더 깊어졌다. 어떤 날은 내 이름을 잊으셨다. 어떤 날은 오늘이 몇 월인지 모르셨다. 어떤 날은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하시며 우셨다. 그리고 어떤 날은 나를 딸이라고 부르셨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멈칫했다. 나는 어머니 앞에서는 웃었다. 네, 어머니. 딸 왔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혼자 잠깐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기뻐서였다. 민준이 오랜만에 찾아온 날이었다. 출장이 잦아 한 달 넘게 어머니를 못 뵌 터였다. 민준은 어머니 댁문을 열며 반갑게 말했다. 엄마, 나왔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고개를 드셨다. 민준을 보셨다. 한참을 보셨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하셨다. 누구세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나야. 민준이. 민준이? 어머니는 기억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셨다. 우리 민준이는 학교 다니는데. 민준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다. 엄마, 나 민준이야. 엄마 아들. 어머니는 민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다. 눈빛이 흔들렸다. 민준이. 맞나? 응, 나야 엄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민준의 손을 잡으셨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보시다가 다시 고개를 저으셨다.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민준이는 더 어린데. 민준의 눈이 붉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내가 들어왔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다. 아이고, 우리 딸 왔네. 민준은 그 장면을 보며 굳어버렸다. 방금 아들을 못 알아보신 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이라고 반기고 계셨다. 나는 민준의 눈빛을 보았다. 상처받은 눈빛이었다. 나는 민준에게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어머니 옆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분 누구예요? 응?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어머니. 이분 민준이에요. 어머니 아들. 어머니가 다시 민준을 바라보셨다. 민준은 눈물을 참으며 웃어 보였다. 엄마, 나야. 어머니가 한참을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닮았네. 우리 민준이랑. 민준이 눈을 질끈 감았다. 나는 어머니를 살며시 안으며 말했다. 어머니, 많이 닮았죠? 우리 민준이랑. 그러네. 참 닮았어. 민준은 그날 어머니 댁을 나서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주차장에서 민준이 멈춰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가 나를 못 알아봐. 나는 민준 옆에 서서 등을 토닥였다. 나는 알아봐. 매일.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지연이한테 딸이라고 하는 거 봤어. 나는 기뻐야 하는 건지 슬퍼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기뻐해도 돼. 응? 어머니가 나를 딸이라고 부르신다는 건 어머니 마음속에서 내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잖아. 그게 어머니한테 좋은 거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민준이 나를 바라보았다. 지연아. 응. 넌 정말 대단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대단한 거 없어. 그냥 어머니 곁에 있는 거야. 민준이 나를 꼭 안았다. 나는 그 품에서 생각했다. 어머니가 나를 딸이라고 부르신다. 며느리로 시작해서 딸이 되었다. 그 긴 여정이 이제야 완성되는 것 같았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다.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셨다. 숨은 쉬고 계셨지만 가늘고 힘이 없었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연락을 받고 달려오는 중이었다. 병실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어머니가 눈을 아주 조금 뜨셨다. 나를 보셨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지연아,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고마웠어. 나는 어머니 손을 꼭 쥐었다. 어머니, 넌 내 딸보다 더 좋은 딸이었어.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다. 어머니, 저도 사랑했어요. 진짜 엄마처럼.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 그 얼굴에 처음 보는 표정이 있었다. 편안함이었다. 오래, 아주 오래 살면서 처음으로 내려놓은 것들이 모두 그 얼굴에 담겨 있었다. 민주는 조금 늦게 도착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어머니를 보고 그 자리에 멈췄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이 천천히 걸어와 어머니 손을 잡았다. 그리고 어깨를 흔들며 울었다. 나는 민준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다. 장례가 끝나고 어머니 댁을 정리하던 날이었다.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내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이지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였다. 글씨가 흔들렸다. 치매가 심해지시기 전 아직 괜찮으시던 때에 쓰신 것 같았다. 지연아, 이걸 언제 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써뒀다. 나는 말을 잘 못해. 살면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이 안 떨어지고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모르겠고 너한테 특히 더 그랬다.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 내 아들을 빼앗아 가는 것 같아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 내가 내 아들을 빼앗은 게 아니라 나한테도 가족을 줬다는 걸. 고마워, 지연아. 말은 못했는데 늘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많이 미안해. 엄마가.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 울었다. 어머니 댁 작은 방에서 혼자 7년이 넘는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다. 그 차가운 눈빛도 날카로운 말도 그 뒤에 숨어있던 외로움도 모두 어머니, 저는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셨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셨다는 걸. 그리고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있었던 건 어머니 안에 있던 그 외로움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강한 척 하시면서도 사실은 너무 오래 혼자이셨던 것. 저는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있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고, 어머니 덕분에 저는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진짜 엄마처럼 사랑했어요.